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실전 영어 회화 Day 31st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문법은 여러분 역시나 중요하죠.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키워드를 후회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는 자꾸 밤에 뭘 먹다 보니까 다음날 제가 무슨 후회를 하냐면 어제 라면을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점점점 약간.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면서 어제 하지 말걸 이러면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문장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오늘의 문법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내 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점점점 뭔가 후회의 느낌이 딱 들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야 돼가 묻어 나옵니다. 후회는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should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돼요. should의 뜻이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문장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딱 보자마자 뭔가 과거 느낌이 들기 때문에 should를 과거로 내려주면서 후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should를 과거로 만들어 주기.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should 같은 경우는 뒤로 ed를 못 붙이는 하나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이미 여러분 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하게 과거 형태로 보내기 위해선 뒤에다가 should가 안 되기 때문에 have, pp의 이 완료 시제를 즉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완료 시제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should, have, 그리고 pp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하는 문법 연습은 이 should, have, pp 그리고 과거 부정문의 shouldn't have pp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 내 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자, 그러면 보자마자 하지 말았어야 됐죠? 부정문장인 게 바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I shouldn't 하고 나서 have 만나다라는 동사를 pp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겁니다. 자, 밑동사는 우리 pp 형태를 mat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내 전 남자친구니까 my ex-boyfriend. 그리고 중요한 건 점점점 느낌의 후회를 담아서 톤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면 I shouldn't have met my ex-boyfriend.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 수도 있었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에서 정말 높은 빈도로 사용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지 말걸. 여러분 이 문장이죠? 주인공이 이번에는 프랭크였어요. 프랭크는 후라이드 치킨을 먹지 말았어야 됐어. 똑같이 shouldn't have 뒤에를 이젠 이동사를 pp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할 단어는 바로 eaten이 만들어집니다. So Frank shouldn't have eaten 뒤에다간 fried chicken.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의 톤을 그대로 담아서 Frank shouldn't have eaten fried chicken.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 수도 있었던 두 번째 문장이었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너는 너의 숙제를 했었어야 됐어. 알아야 되는 표현은 숙제하다라는 표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Do someone's homework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you 똑같이 이번에는 부정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you should have 그리고 나서 do의 pp 형태인 done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숙제는 너의 숙제니까 your homework를 그대로 붙여서 만들 수가 있었죠. So you should have done your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장. 난 캐나다로 가지 말았어야 됐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비동사의 pp인 bene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라는 동사의 go를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 오케이 하지 말았어야 됐으니까 출발은 I shouldn't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동사 그대로 갈 거니까 have gone 하고 나서 to Canada. 가지 말걸. I shouldn't have gone to Canad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5번입니다. 나는 새 차 하나를 사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 역시나 후회 그대로 담아서 I shouldn't have 하고 나서 여러분 뒤에는 by 동사의 pp 형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 요 발음하실 때는 boat라고 하지 않습니다. boat라고 해버리면 그냥 타고 다니는 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발음으로 사운드를 조금 길게 빼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bought. bought. I shouldn't have bought. I shouldn't have bought가 아니라는 거죠. 오우를 주지 마시고요. I shouldn't have bought 하고 나서 a new car.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새 차를 샀으니까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마지막 연습할 문장은 야, 너 좀 일찍 일어났었어야지 라는 문장입니다. 너는 그랬어야지. 후회를 담아서 그죠? should have 하고 나서 wake up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wake up은 PP 형태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붙습니다. 발음을 하실 때도 다 같이 walkin. 길게 빼지 마시고요. walkin. You should have walking up. You should have walking up 하고 나서 더 일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를 earlier.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You should have woken up earlier. should have 해도 괜찮지만 원어민들은 이걸 이렇게 줄여서 발음하는 것도 진짜 많아요. 제가 했던 것처럼 You should have woken up earlier. 자, 6번 문장까지 우리 첫 번째 문법 연습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배워볼 내용은 아주 간략한 article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 타임입니다. 문장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단어 그리고 해석도 한번 같이 해보게요. So, 첫 번째는 Chris loves good food. Chris는 좋은 음식을 사랑합니다. 즉, 여기서 좋은 음식은 좋은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맛있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He enjoys trying new dishes at fancy restaurants. 중요한 거 여러분, 강세 넣고 발음하실 때는 항상 enjoy. 그리고 시작을 할 때도 여러분 enjoy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enjoys. enjoy 같은 동사는 뒤에 ing 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So, new dishes. new dishes. 여기서는 접시가 아니겠죠? 요리가 되겠죠? 어디에서? 식당이라는 곳은 앞에 in보단 여러분 넓은 그리고 경계가 모호하게 있기 때문에 at이랑 같이 연결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So, at fancy restaur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fancy란 뜻은 아주 값비싼 마치 expensive 같은 느낌으로도 쓰이고요. 뭔가 조금 블링블링하면서 아주 화려한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fancy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So, 한 번만 더 읽어볼 때는 He enjoys trying new dishes at fancy restaurants. So, every weekend, he spends money on delicious meals.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라는 뜻이겠죠? He spends money. 여러분, 중요한 건 spend라는 동사를 써먹는 방법입니다. spend 뒤에는 아무래도 시간과 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의미 자체가 무언가를 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을 쓰거나 돈을 써요. 여기서는 돈을 쓰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on이 해석이 바로 어디에 돈을 쓴다. 근데 어디에 돈을 쓴다? delicious meals. 아주 맛있는 식사에 돈을 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었고요. So his favorite foods are steak, pasta, and sushi.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은 steak. 읽으실 때 커마에 여러분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steak 올리죠. 파스타 올리죠. and sushi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서는 커마를 upward 올려주고요. period는 살짝 내려주시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석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고 자,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 한 문장이지만 조금 길긴 해요. Chris believes spending money on food is worth it because it makes him happy. 크리스가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살짝 이렇게 that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So spending money on food 여기까지가 바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돈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크리스가 믿는 게 뭐냐면 음식에 돈을 쓰는 게 worth it. 자, 오늘의 표현 너무 좋죠, 여러분?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면 because it makes him happy. 그를 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랑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sometimes his friends say he spends too much but Chris doesn't mind. 가끔씩 그 친구들이 말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면 he spends too much. 너무나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but Chris doesn't mind.
여기서 쓰이는 mind는 신경 쓰다라는 동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원어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never mind, 여러분. never mind라는 표현도 진짜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아이, 개의치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never mind입니다. 여기서는 mind를 동사처럼 써봤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보시면 For him, good food is one of life's greatest joys. For him, 여기서 쓰는 for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겠죠, 그죠? 누구에게 있어서, 누구에겐, 그렇죠? 그에겐 good food, 좋은 음식이란 is one of life's greatest joys.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one이 들어가요. one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우리가 one이라고 하죠.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of는 뭐뭐 중에서 어떤 것 중에서 life's greatest joys 기쁨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one of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명사 형태는 복수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So for him, good food, 좋은 음식이란 one of life's greatest joys, 삶의 가장 즐거운, 가장 재밌는, 가장 위대한 기쁨들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죠. He smiles with every bite. 그래서 이게 매번 먹을 때마다 every bite. 이게 씹는다는 뜻이겠죠. He smiles. 항상 웃으면서 먹는데요. 자, 음식을 좋아하는 크리스 쌤의 아주 재밌는 스토리 타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배웠던 이 스토리 타임에 나오는 이 follow questions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당신은 음식에 많은 돈을 쓰시는 그런 습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do you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동사는 바로 spend라는 동사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돈이기 때문에 a lot of money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spend 동사 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있었죠? 어디에 돈을 쓴다라고 할 때는 on과 함께 쓰자. 그래서 뒤에다가는 on food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So David, do you spend a lot of money on food? 라고 딱 했을 때 네, 저는 돈을 많이 써요. 왜냐면 저는 좋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Okay? Yes, 저는 I spend a lot.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because it's one of my joys. 여러분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 표현도 그대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of가 이렇게 들어갔을 땐 뒤에 나오는 명사 형태는 항상 복수형 주기. 여러분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Yes, I spend a lot because it's one of my joys. 자,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자, 이 문장은 무슨 음식에, 그렇죠. What food를 먼저 빼시면 쉽게 뒤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너는 돈을 쓰니? Do you spend? So David, what food do you spend? 어디에? The most money on. 여러분, the most가 붙은 이유는 가장 많은이란 형용사예요. 그리고 나서 money가 이렇게 붙으면 What food do you spend the most money? 까지 해도 괜찮긴 하지만 완벽한 문장을 줄 때는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전치사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좀 더 완벽하겠죠. So David, what food do you spend the most money on? 하고 했을 때 저는 요즘에 좀 스시, 이 초밥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I spend 똑같죠? 현재 시제로 주고 그 다음 가장 많은 돈을 the most money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디에 애를 쓰고 on sushi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외식하다라는 동사를 아셔야겠죠? 일단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을 먼저 빼줍니다. 시작을 할 때 how much money를 먼저 가지고 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how much 먼저 쓰시고 do you usually spend,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디에 spend는 on과 함께 쓰기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외식하다는 뜻이 eat out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on이라는 건 영어에서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거든요. 그죠? 그런데 it 같은 단어는요. 행동입니다. 동사밖에는 안 돼요. 자, 영어의 법칙 중에 하나.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항상 명사 함께 전명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명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So how much do you usually spend on eating out? Okay? Okay, so David, how much do you usually spend on eating out?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전 보통 usually 하고 나서 돈을 씁니다. 그대로 쓰고 여러분. 바로 오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었죠. 내가 쓰는 금액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on eating out을 뒤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요즘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한 끼 제대로 먹으려면 적어도 $50.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50 이렇게 금액을 돈과 함께 먼저 쓰시고 여기에다가 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4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요리함으로써 돈을 절약하십니까? 눈에 걸리는 게 여러분 이거지 않을까요? 그죠? 수단을 얘기할 때는 항상 by랑 같이 전치사 by랑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는 돈을 절약하니가 먼저 나와야겠죠? So, do you save your money? 그리고 이제 방법, 수단이 나오는 거니까 by, 요리하는 거니까 그죠? 요리하는 동사를 쓰고 싶어요. 앞에 거 전치사입니다. 뒤에는 명사화 시켜줘야겠죠? By cooking at home. 뒤로 이렇게 붙여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So, David, do you save money by cooking at home? Sure, yes, cooking at home. 집에서 요리하는 건 저를 도와줘요. 어떻게? 돈을 아끼는 데 도와줍니다. 답변을 만들 때는 yes, cooking at home. 집에서 요리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였어요. 저를 도와주거든요. 진짜 돈 많이 아꼈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사 3인칭 단수니까 helps를 이렇게 쓰고 help 동사를 쓸 때는요. 뒤에 새로운 행동이 나올 때 그냥 동사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save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저를 돈 아끼게 도와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앞에 to save 뭐 써도 괜찮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helps me save money, helps me lose weight, helps me clean up my hous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5번 문장입니다.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을 보자마자 아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구나 캐치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have you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주시면 돼요. 한 번이라도 있는지에 대한 강조 형태 ever 써주시면 더 좋죠. 먹어본 적이 있는지를 eaten. 자, pp라서 eaten으로 바뀐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뒤로 넣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you don't like food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이건 또 문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먼저 써주기.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네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뒤에서 설명해 주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바로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have you ever eaten food? 어떤 food that you don't like?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실 didn't보다는 don't가 더 자연스럽겠죠. So David, have you ever tried도 괜찮죠, 그죠? 먹어본 적이 있냐, 그죠? 그래서 eaten도 괜찮고 tried도 괜찮고 Yes, I have tried foods that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6번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니까 첫 번째 do you like를 먼저 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 이번엔 try를 한번 써볼게요. Do you like to try? 하고 나서 새로운 음식을 그냥 뒤에다가 new food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o David, do you like to try 써도 괜찮고 Do you like trying 써도 괜찮겠죠? New foods? Why? 라고 했더니
Yes, I like trying new foods because it's very exciting. 아주 신나고 흥미로운 일이지 않을까요? 그죠? Because it's very exciting. Why를 물어봤으니까 뒤에 문장만 because로 이렇게 연결을 줘서 becau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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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7번 문장입니다. 여행 중에는 보통 무엇을 드십니까? 자, 무엇을 너는 먹니라는 우리 현재 시제를 쓰는 문장이었죠? So what do you usually eat?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during을 활용해서 during your trip 쓰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when을 활용을 해서 when you travel 이렇게 여행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So David, what do you usually eat when you travel? I usually eat local foods when I travel. 중요한 건 중간에 제가 local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food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죠? 영어로 local이라는 뜻은 현지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local foods라고 하면 현지 음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역시나 8번도 중간에 들어가 보시면 현지 음식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었죠. 그죠? 현지 음식은 영어로 local food 또는 local foods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s를 떨고 그냥 local food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는 좋아하니라는 질문이니까 처음엔 do you like? 잘 보시면 그냥 현지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어보는 걸 좋아하냐고 되어 있죠. try도 같이 써야 돼요. 그죠? So do you like to try? 연결하시고 local food 어디서 여행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during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when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while 활용해서 while 하고 나서 you travel. 참고로 while을 쓸 때는 여러분 뒤엔 주인공이랑 동사를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So David, do you like to try local food while you travel? 대신에 you를 없애고 뒤에 ing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Sure, I like to try local food while traveling because it's very exciting.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In my case, I like exotic food. 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면 자, 이 발음도 한번 해볼까요? exotic. 영어로 exotic이란 뜻은 아주 이국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도 한번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9번입니다. 독특한 음식을 먹어보는 게 두려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두려워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죠? 그래서 are you 하고 나서 두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afraid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참고로 afraid 같은 단어는 무엇이 두렵다면 of와 함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독특한 음식을 먹어보는 행동이 두려워요. 그죠? 하는 행동이 두려우면 to랑 같이 한번 주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So 오늘은 are you afraid of 하고 나서 to try 시도해 보는 거. 그리고 독특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usual이라고 하면 우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하거나 평소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독특한이라는 뜻은 앞에 부정 형태의 on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unusual 뒤에를 food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Are you afraid to try unusual food? 물어봤을 때 No, I'm not afraid.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 실제로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저는 항상 기대를 하고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뭘 기대를 하냐면 아주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기대하거든요. 그죠? So I'm looking forward to trying. 한번 먹어보는 거. 어떤 걸? New food. 새로운 음식 먹는 걸 항상 기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in a new place.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까 잠깐만 음사로 뭘 써야 되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결정한 일을 뒤에 decide를 주던가 아니면 choose를 주던가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How do you choose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다라는 동사였죠. How do you choose?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이라고 합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를 잘 활용하시면 중간에 있는 to가 해야 할 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먹어야 할지가 이렇게 what to eat으로 바뀌는 거죠. 입어야 할지는 건면 영어로 what to wear가 되는 거고요. So how do you choose what to eat? 어디서? In a new place.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So David, how do you choose what to eat in a new place? In my case, 저 같은 경우엔 I choose, 일단 선택을 합니다. 뭐 함으로써 이 수단이 딱 나올 때는 머릿속으로 아하, by를 써야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ask를 쓰기 위해선 억지로 명사화를 시켜줍니다. So I choose by asking locals. 로컬에 s를 붙이면 여러분 현지 사람들이란 뜻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맛집을 정할 때는 항상 아시다시피 현지인의 추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타임에 나오는 follow questions였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question time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 보통 운동을 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운동하다 라는 표현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의문사부터 빨리 나와주고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이렇게 나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운동하다라는 표현은요. 가장 많이 쓰는 workout 한번 써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exercise 여러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o David, where do you usually work out? In my case, I usually work out at the gym. 그래서 자연스럽게 workout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공간은 아무래도 at the gym이 되겠죠. 그죠? 자, 이 gy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헬스장을 뭐 헬스센터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gym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도 많이 하시죠? 그럴 때도 요가 짐 또는 필라테스 짐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은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즉, what food를 먼저 빼고 이게 좋습니까를 뒤에 is good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다이어트에 어디에를 for로 주시고 diet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살 빼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는 해요. 다이어트라는 뜻은 아침엔 닭가슴살, 점심에는 프로틴, 아니면 저녁에는 요거트를 먹는 나의 식단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어떤 음식이 이 식단하기엔 참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어서 So David, what food is good for your diet?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좋은 건 채소와 과일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vegetables, 채소를 먼저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많은 과일을 먹으니까 fruits, 하나만 먹는 거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젠 좋습니다. 어디에? 나의 아주 건강한 식단에 좋은 거요. are good for my healthy diet. 아주 건강한 나의 식단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이런 식의 답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보는 이 질문은 당연히 어떤 느낌을 너는 느끼니? How do you feel? 요거를 먼저 빼줘야겠죠. 근데 어떨 때냐면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를 when으로 주시고 너가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어보는 이 행동, try를 한번 활용을 하셔서 try new food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So David, how do you feel when you try new foods? I feel,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very excited, 아주 흥분되고요, 신나고요, and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죠? 호기심이 생긴다는 뜻은 영어로 curious라고 해요. 발음하실 때는 Q에서 많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을 때 쓰는 형용사 다 같이 curious. I feel excited and curious. 자, 4번 질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자, 뭐 하는 거 좋아하니? What do you 나오겠죠, 그죠? 좋아하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는 걸 좋아하니까 to do를 이렇게 연결 짓습니다. 집에 있을 때 뭐 쉽게 쓸 때는 여러분 그냥 at home 쓰셔도 괜찮죠. 아니면 정확하게 쓸 때는 when을 먼저 쓰고 너가 어디에 at home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So David, what do you like to do when you are at home도 괜찮고요. When you stay home 또는 stay at home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요즘에 다시금 이제 독서를 시작을 해가지고 I like 제가 좋아하는 건 to read books 한 것만 읽는 게 아니니까 books 명사를 이렇게 복수형으로 주시고요. And 좋아하는 건 당연히 watch movies 영화 보는 것도 역시나 좋아하겠죠. 자, 5번 질문. 여행 중에 길거리 음식을 드십니까? 여러분, 여행 중에 너는 먹니란 질문이기 때문에 do you eat? 그리고 나서 길거리 음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다는 그대로 street food를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여행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까 저희가 연습했던 것처럼 during이란 전치사를 활용해도 괜찮아요. during 쓰고 자, during은 전치사니까 뒤에는 이제 명사 형태로 빼줘야겠죠? 너의 여행이니까 your trip.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when을 활용해서 너가 여행할 때라는 동사를 travel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So David, do you eat street food when you travel? Sure. I love. 전 좋아하거든요. 뭘 좋아하냐면 eating.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street food. 하고 나서 뒤에 똑같이 when I travel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답변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6번입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 이것 빨리 만들어 주면 되게 좋죠. 날이라고 나와 있으면 하루나 이틀짜리 날들이에요. 그죠? 앞에는 전치사 on과 함께 비 오는 이라는 형용사를 rainy 그리고 day를 이렇게 on rainy days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 좋아하니? 무엇을? What do you like to do?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6번 질문은 What do you like to do on rainy days? 여러분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건 당연히 이젠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I like 제가 좋아하는 건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listen to music. 어디에서? On the sofa.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완벽하게 on rainy days를 완성시킬 수도 있었던 자, 6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장은 친숙해졌나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내게 익숙해진 상태나 친숙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용사를 아시면 굉장히 좋죠.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스펠링이 길고 어려울 때는 강세를 찍으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 자체가 영어 말하는 게 너는 친숙해졌니? 보이진 않지만 너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용사 오케이, do you가 아니라 are you를 앞에다 써주시고 are you accustomed 그리고 나서 to를 붙여주시면 이거 하는 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것이가 되는 거죠. 뒤에는 이젠 전치사다 보니까 영어 말하는 동사 speak를 만들 때는 뒤에다가는 이젠 speaking 명사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Are you accustomed? 너는 친숙해졌니? 혹시 여러분 familiar 같은 단어도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familiar 같은 경우는요 전치사를 with랑 같이 주시면 되고요. accustomed를 연습하실 때는 Are you accustomed to speaking English?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So David, are you accustomed to speaking English? 전 당연히 물론 자연스럽긴 하지만 아직 불편해. 여러분 이런 답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No, I'm still. 역시나 뒤에다가 불편해 라는 표현을 우리가 uncomfortable 이런 식의 형용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스펠링이 길죠? 그럴 때는 역시나 강세를 찍으면서 다 같이 uncomfortable, uncomfortable. No, I'm still uncomfortable. So I have to try more.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 8번입니다. 어디로 소풍을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죠. 의문사 먼저 나왔으니까 where 하고 나서 보이진 않지만 너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Do you? 그리고 나서 싶은 거니까 want to.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은 바로 소풍 가다라는 표현만 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소풍 가다라는 표현은요. go on a picnic이라고 합니다. So, David, where do you want to go on a picnic?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도시는 제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이게 시골 지역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I want to go on a picnic. 그런데 어디 쪽으로 제가 가고 싶냐면 자, 시골로 가고 싶어요. In the countryside. country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side를 이렇게 한번 줘보시면 I want to go on a picnic in the countryside. 자, 우리 9번 문장은요.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할 건가요? 여러분, 이 확률을 봤을 때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머릿속으로 가정하는 거구나를 빨리 챙겨주시면 됩니다.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질문을 만들 때는요. 그대로 만들면 사실 will you do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가정법은 시제를 과거 형태로 빼는 거구나. 그래서 what would you do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조건이 나오는 면을 보자마자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너가 복권에 당첨되는 동사 여러분 따다, 이기다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뭔가 복권에 당첨되다, 따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낸다라는 동사를 쓸 때도 우리가 win 동사를 써요. 그래서 뒤에는 복권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시제부터 한번 정확히 해볼게요. 가정법은 과거 형태의 단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형태의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win은 뒤에 d를 붙이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if you won 과거를 바꿔주시고 자, 단어가 길어지죠? 강세를 찍으시고 한번 발음해볼게요. 다 같이 law 올라가죠? law 그리고 나서 terry를 terry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lottery, lottery. 그런데 저는 미국식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 TT 사운드도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는 we say lottery, win the lottery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였어요. So David, what did you do if you won the lottery? 가능성이 낮은 가정법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할 때 역시도 I will이 아니겠죠, 그죠? I would 하고 나서 제 꿈은 항상 all over the world. 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뒤에는 역시나 if I won the lottery. 요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너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이렇게 뺄 수 있겠죠. So David, do you want to live? 그런데 어디서 살고 싶냐면 에서 하고 나서 뒤에다가는 여러분 외국에라는 형용사 foreign 그리고 나라라는 뜻의 country를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구성이 바로 foreign country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스펠링에는 G가 들어가지만 아시다시피 G 사운드는 silent죠. 묵음으로 주시면 됩니다. So David, do you wan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Yes, I wan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someday.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라는 뜻을 활용을 해서 Sure, I wan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someday. 이렇게 답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실전 영어 회화 Day 31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들 정말 많았으니까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거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